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많죠. K리그 이제 리그 가는 거 뭐 있노 또 라리가 뭐 세리에 EPL 뭐 분데스 등등등. 그리고 이번 주 경기 끝나면은 그 A매치 기간으로 바뀌죠. 거기다 뭐 유로 예선이라든지 뭐 등등등 플러스 알파 북중미도 하나 아무튼 뭐 등등등 이제 하는가 오늘 이제 클럽팀에서 이거 뛰고 이제 간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을 좀 갈고 오겠죠. 국대 경기도 치르고 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유로파 경기들을 했는데 유로파의 성적이 좀 안 좋았네요. 뭐 맞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별점 좀 높게 들었던 게 좀 아쉽네요. 뭐 위니용이라든지 뭐 에버딘 오버 이런 건 잘 들어왔는데 뭐야 슬라프라 그 인간들은 뭐야 원정 가니까 왜 이렇게 삐꾸대가 됐냐. 조랴루란한테도 처맞고 다니고 올림피아코스랑 뭐 세리프티는 뭐 극적으로 잘 이겨줬는데 나머지가 좀 아쉽네. 올림피아코스도 뭐 계약살 해버리네. 상대가 근데 근본이 없는 인간들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오늘 이제 주말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경기들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눈에 익혀졌으니까 이제 금액도 좀 올려가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대전 대 이제 수원 FC. 일단은 뭐 대전 뭐 마사 미정이고 그 다음에 수앱도 뭐 라스는 저기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별풍선 100개 로페즈는 뭐 감사합니다. 싸대기 때려갖고 퇴장당했죠. 이 인간 또 답이 없는 인간이죠. 그리고 김현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대전도 마사 근데 맨날 맨날 주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발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없어도 뭐 쓸 자원들이 있지만은 수원FC는 사실상 지금 로페즈도 싸대기 때리고 퇴장당하고 앞선에 공격하다 라스는 뭐 음조에다가 김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 새로 영입했던 그 용병 브라질산 걔도 초반에 뭐 드리블 능력이라든지 뭐 피지컬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감독이 또 선발로도 잘 안 쓰고 있고 그러면은 뭐 없잖아요. 이제 미들 인간들이 뭐 있노 뭐 승우에다가 이영재 같이 뭐 콜라보 해갖고 뛰는 거뭐 바우테르손이 오늘은 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임팩트가 확실히 떨어져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대전은 뭐 마사가 없다고 해도 뭐 크게 후달리지도 않고 뭐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잘했던 공격 축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근데 대전 축구는 재밌잖아요. 쳐먹히더라고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거기다 그래도 홈이란 부분도 있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1승 1패긴 한데 좀 레전드 경기였죠. 1차전이 그거잖아요. 대전이 한 몇 골인가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3대3 되다니 퇴장당하고 5대3으로 역전패 당했던 거. 2차전은 2대1로 대선이 이겼죠. 지금 그때 현 상황보다 지금의 수원FC 상황이 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도 하고 뭐 여건적인 부분이 대전 쪽이 좀 더 낫다 가리키지 않나. 저 경기는 대전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사이드 볼 수밖에 없는 경기. 수원FC가 애초에 뭐 수비 하바리 팀에다가 공격적인 구사하죠. 대전도 마찬가지죠. 뭐 누가 봐도 오버 아닙니까? 배당도 K리그에서 오버가 이 정도 배당 나오는 거는 뭐 잘 없죠. 3.5 줄라다가 2.5 준 것 같은데 뭐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 그다음에 이제 대구 대 이제 강원. 대구는 뭐 이진용 청소년 이제 국가대표 청대 이제 뽑혔죠. 그다음에 이용래는 미장이고 이진용이 빠진 게 그래도 타격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또 계속적으로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 반대로 강원도 뭐 청대 뽑히진 않았지. 청대 뭐 나간 건 아니지만 서민우가 징계로 빠지는 거. 그다음에 뭐 수비적인 윤석영이 뭐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둘 다 뭐 조금 중원 쪽에 타격이 있긴 합니다. 이 두 팀이 뭐 올 시즌 두 번 맞대결했을 때는 두 번 다 비겼죠. 정말 뭐 재미없는 루즈한 경기를 보여줬고 오늘 부분에서는 결국에 홈 강자인 대구 조건적인 부분이 좋고 뭐 A매치 기간 전에 이기고 할 수 있는 뭐 절호의 기회긴 해요. 근데 강원이 초반보다도 그래도 경기력이 나아졌다. 물론 승을 막 챙기고 이런 건 잘 못하긴 하지만은 이윤정 감독의 그 J리그 사간도스 시절만큼 무제배로 또 열심히 잘하시네요. 잘 비비는 건 존나게 잘하시네. 그리고 팀 컬러적인 부분도 사실상 뭐 강원이 공격적으로 계속 뭐 압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팀도 아니고 대구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오늘도 뭐 빡센 경기 뭐 서로 공만 오지게 돌리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 확실히 강원이 초반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졌다, 안정감이 생겼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경기는 오히려 이제 대구가 좀 한 뭐 5-6경기 동안 승리 없었던 부분 제주전 이제 끊고 분위기는 반전할 수 있긴 한데 뭐 사실상 뭐 그것도 겨우 한 골로 뭐 이긴 거기도 하고 오늘도 좀 힘든 경기. 저 경기는 강원 풀 쪽 볼게요. 강원 풀.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언더사이드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루턴 타운 대 이제 웨스트햄. 루턴은 딱히 뭐 결장자는 필요 없고 웨스트햄은 이제 수책이 내진탕 증세로 인해서 아마 결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자리아 벤라마가 나와도 괜찮으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그 웨스트햄이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은 돈을 안 썼잖아. 뭐 라이스 팔고 이런 애들 돈 거금 이제 주고 팔았는데 뭘 사지 존나 고민하다가, 근데 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슈퍼 에이스를 데려오기에는 돈이 좀 딸리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조목조목 잘 데리고 왔죠. 왜냐면은 모에짱이 뭐 돈 없는 에버턴 구단에서도 더럽게 이제 알뜰살뜰하게 영입을 잘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워드 프라우스 사실상 뭐 킹력 개 좋은 워드 프라우스 데리고 왔지. 그리고 아약스의 뭐 에이스, 어제 이제 쿠두스 빠진 게 그렇게 빈자리가 크나, 심지어 지기까지 했더만 걔는 1대0으로 쿠두스를 바로 영입했죠. 에이스 쿠두스까지. 물론 이제 팀의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 녹아드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리그 뭐 아약스 재패고 왔다고 해서 뭐 EPL 씹어먹는 인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나이도 젊기도 하고 분명히 앞선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앞선 생각해도 안토니오, 뭐 보엔, 그 다음에 파케타, 뭐 앞선 이제 파케타라든지 뭐 벤라마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쿠두스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뭐 루턴 타운 아닙니까? 뭐 2부에서도 2부에서야 뭐 겨우 힘들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1부에 올라오니까 경기력이 뭐 별로 좋지 않다. 뭐 짱깨적으로 짱깨 계산으로 대입해도 뭐 루턴 타운이 뭐 첼시한테 이제 처맞은 거, 근데 웨스트햄은 첼시 상대로 이겼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단지 근데 이제 불안한 거는 한 가지가 결국엔 그거예요. 역시나 뭐 모에스가 이끄는 이 웨스트햄이 작년 생각해보면은 뭐 감독이 뭐 바뀐 것도 아니기도 하고 원정만 가면은 좀 흑우짓을 많이 하죠. 승률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올 시즌 이미 뭐 한번 이겨주기도 했고 다르겠죠. 여기는 웨스트햄 승 볼게요.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버사이드로 할게요. 화이팅 해봅시다고요. 네,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돌문대 하이덴하이머. 돌문은 이제 매니에 레이나 뭐 별장이고, 하이덴하이머는 뭐 포렌바흐 미정의 부시 결장. 돌문은 뭐 사실상 지난 경기 이제 라이언슨이라든지 은메차 이런 친구들이 좀 3부상이 있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모르긴 하긴 한데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뭐 은메차 자리는 뭐 에즈칸 있기도 하고 뭐 기존의 부상자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이덴하이머가 조금 더 타격이 있죠. 이번 시즌에 뭐 주전 수비수인 부시 첫 경기만에 바로 부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축 수비수인 포렌바우도 미정이긴 한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부상의 뭐 강도가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두 수비 깔고 이제 가는 건데, 물론 백업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디 여기가 홈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악명 높은 돌문의 홈구장. 물론 돌문이 뭐 켈른전도 1대0을 똥줄로 이기고 보험 상대로 심지어 비기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 뭐 벨링엄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해도 상위권을 유지할 전력은 맞아요. 걔네 이제 판돈으로 이제 조목조목 영입을 해왔고 나중에 되면 분명히 성적은 잘 낼 거라 생각해요. 그 홈에서 이 2부 하이덴하이머 주축 뭐 수비수 라인들이 빠졌 이 친구들한테 참한다. 이 인간들도 호펜하임전 2대0인가 리드하고 있다가 화력 싸움에서 밀려갖고 3대0으로 3대2로 지는 거 보면 레전드긴 해요. 연기는 돌문승 보고, 최근에 이제 마인을 못 해줬는데 마인까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5죠. 3.5. 근데 제가 표에는 2.5라 적어놨는데 그냥 뭐 배트맨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뭐 표에 만들 때 이제 가끔씩 오타가 나고 바꾸질 못하는 게 있는데 뭐 오버사이트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 카디스 대 비아레알. 카디스는 뭐 미드 에메테리오가 퇴장으로 결장하는 거, 비아는 뭐 그대로죠. 뭐 코클랭이랑 이제 공격 모레노 말고 수비 모레노 결장이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아레알이 지난 경기, 그 경기 바셀 상대로 무승부 좀 캐줬으면 좋았고 그막 그걸 역전하고 그걸 또 연달아 두 골 처먹히고 지는 거 보면 끔찍하긴 하네요. 비아레알 올해도 비슷하게 갈라나. 근데 비아레알이 그래도 홈에서는 잘했는, 홈에서는 그래도 성적들이 나왔는데 원정은 좀 못 믿었지만은 지금 스타트가 좀 안 좋죠. 근데 붙은 팀들이 나름 뭐 베티스, 바셀 좀 깡따구가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카디스도 물론 바셀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겠는데 그래도 비아레알이랑 비교했을 땐 경기력 차이가 좀 났다는 것도 있고, 카디스가 뭐 순위 싸움은 좀 비아레알보다 더 높진 하죠. 근데 꼴랑 3경기기도 하고 영양가 없는 팀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물론 카디스가 홈에서의 뭐 버티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비아레알도 지금 선수 앞선 자체들을 많이 갈았기 때문에 좀 호흡적이 안문 부분도 있긴 해도, 그래도 비아레알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카디스보다는 당연히 더 뛰어나다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배당이 좀 저세상 배당이었으면은 아이씨 굳이 이거 메리트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배당이 이 정도 오면은 그래도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이제 이길 때가 된 것 같긴 해. 비아레알이 카디스한테 연달아 뭐 계속 뭐 물릴 그럴 팀도 아니기도 하고 원정에서. 그래서 여기는 비아레알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뭐 치고받고의 경기를 하면서 쓰나미가 난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더 배당도 뭐 역배기도 하고 언더사이드 보셔도 될 듯. 좀 비아레알이 원정 경기력도 좀 부지다. 그리고 최근 좀 못 믿겠다. 선수들이 변화가 있던 부분도 좀 못 믿겠다 하시면 언더 보셔도 될 듯.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알메리아 대 셀타. 알메리아는 뭐 주전 수비수인 곤잘레스 퇴장으로 결장하고, 그 다음 셀타는 페레스 뭐 앞선 라인 한 경기 때문에 바로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세르비 뭐 서브 공격수도 뭐 추가적으로 결장하고, 안 풀릴 집안인가, 뭐 더 나오면 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정도의 부상자가 있고, 작년에 근데 맞대결 했을 때도 알메리아가 뭐 셀타 상대로 1승 1무로 뭐 좋은 성적이죠. 사실상 맞대결에서 1승 1무니까 우위를 가져갔죠.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고 뭐 배법사가 이끌고 있긴 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배법사 별로 신뢰가 안 가요. 물론 엄청 이제 큰 점수라 치고 두드려 맞고 지는 경기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언제 이 구시대 유물의 이 배법사를 데리고 뭐 얼마나 반등하겠어요. 그리고 뭐 선수 뭐 갈아치운 것도 들어온 거 나간 거에 비했을 때 영향가가 더 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상대는 그래도 알메리아 지난 경기에 이제 물렸으니까 이번에는 잡아볼 만하지 않나. 물론 그 진 경기 자체도 그 초반인가 퇴장당하고 나서 이제 역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래도 셀타가 뭐 경기력이 좀 답답해요. 답답해. 알메리아도 뭐 미들 인간들 아니긴 한데 이 경기는 뭐 둘 다 뭐 썩 믿지 않으니까 그냥 홈빨 있고 뭐 프렌주는 알메리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요연기도 마찬가지죠. 지난 이제 맞대결에서는 뭐 작년 생각하면은 뭐 3대1의 스코어, 2대1 스코어 막 치고받고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퇴장당했던 그런 부분 또 뺐으면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그때보다 뭐 더 좋은 스코어들을 임하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 언더를 찔러 보셔오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사수 대 엘라스. 사수는 막심 로페즈 뭐 미드필더 퇴장으로 결정하고, 데프렐 뭐 부상으로 빠지고 대신에 이제 피나몬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베라르디가 왜 안 나오노 요새. 엘라스는 이제 뭐 히엔 수비수 퇴장을 결정하고, 요 경기 일단 사스올로가 지금 2연패를 겪고 있죠. 연패를 달성하고 있다. 거기다가 두 경기 패배도 문제인데 그래도 공격 성향을 띠는 이 인간들이 빵 득점을 하면서 진다. 물론 상대가 나폴리, 아탈란타 뭐 그렇게 무시할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두 팀한테 이제 골을 넣을 만한 저력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터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에 사수가
엘라스 만나서 다 쓸어버렸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는 이제 엘라스, 엠폴리 뭐 좀 어중간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 잡고 홈에서 이제 로마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근데 2대1로 이긴 것 자체가 뭐 엘라스가 막 가두리치고 패고 이런 거 아니고 비등한 사이드도 아니고 그냥 한방 역습적인 부분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가져갔던 경기이기도 하고, 지금 연승. 근데 사수가 아무리 못한 지금 페이스가 안 좋다고 플라잉크5님 해도 별풍선 엘라스의 100개 3연승 물론 감사합니다. 초반이니까 뭐 반뜨기는 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뭐 물릴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수가 3경기 동안 골을 못 넣는다. 뭐 엘라스야 뭐 한 경기 정도 골을 못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그리고 맞대결 했을 때도 생각해 본다면은 사소가 항상 뭐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대부분 했고, 그때보다도 뭐 스쿼드 면이 엄청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프라테시 정도 하나 나간 거 빼고는 거의 그대로 인 상태이기도 하고, 만약에 뭔가 이제 승리를 챙긴다면은 오늘 경기가 맞겠죠. 물론 다음 경기도 이제 그 프로신혼 2부 팀과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는 건 사실인데 A매치 후죠. 근데 A매치 전에 한번 끊어갈 것 같다는 그 타이밍적인 느낌도 있고, 사수승 볼게요. 그래도 이게 엘라스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결국엔 오버사이드 봐야죠. 사수는 뭐 팀적인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뭐 멀티 실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오버를 뭐 찍어 보셔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8번째 로마 대 밀란. 나름 뭐 빡센 매치업이죠. 로마 뭐 헤나토 산체스 미정, 그 다음에 디발라도 미정, 타미 결장, 뭐 아즈문 결장이긴 한데 뭐 있어야 되나 인간. 그 다음에 루카쿠 미정, 밀라는 베나세르 결장. 일단 로마가 뭐 헤나토 산체스야 원래 이제 없던 인간이고 이제 릴에서 데리고 온 인간이라서 딱히 뭐 없어도 되긴 하고, 디발라 빠지고 탐이 빠지니까 앞선이 휑하잖아요. 끼케야 뭐 벨로티밖에 없었고, 벨로티가 뭐 멱살 잡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구세주가 들어오긴 했어요. 루카쿠. 루카쿠가 인테르 시즌에서 작년 생각하면은 그래도 막판이랑 생각하면은 잘 골 박아줬죠. 루카쿠는 첼시에서 뛰기 싫다고 찡찡거려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 했는데 뭐 유벤 간다고 뭐 연병하더만 결국에는 뭐 무리뉴 품으로 돌아왔네요. 이 효과적인 부분 영입이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미정이라 적혀 있는데 훈련은 했어요. 훈련 사진 보니까 루카쿠가 막 웃으면서 훈련하고 있고, 디발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발라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루카쿠는 나온다. 그러면 힘이 좀 되겠죠. 지금 로마는 공격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벨로티, 끼케야 뭐 측면에 뭐 에샬라이에다가 뭐 받쳐주는 펠레그리니, 나머지 없잖아요. 부상에다가 뭐 디발 나오지 않나 저거. 루카쿠를 뭐 선발로 쓸지는 모르겠죠. 무리뉴가 그런 생각할 건데 그래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반대로 이제 뭐 최근에 경기력도 로마 상반되게 로마 뭐 엘라스한테도 원정이긴 했지만은 경기력은 주도했지만은 졌고, 살레르니한테 홈에서도 또 비기고, 반대로 밀라는 뭐 볼로냐 잘 잡고 토리노 잘 잡고 수비가 나름 탄탄한 이 팀들 상대로도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간 선수도 많고 들어온 선수도 많긴 한데 이 첼시 애들이 좀 잘해내. 구 첼시 애들, 지루도 구 첼시, 그 다음에 이제 풀리식도 잘하고 치크도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경기 뭐 밀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로마의 감독이 누구야? 무리뉴 아이가 무버지. 그리고 개막하고 나서 3경기를 내리 뒤진다. 거기다 이제 홈 경기에다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3연 뭐 3경기 동안 무슨 가나. 그래도 홈 로마인데 그래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게 여긴데 라는 생각도 들고, 나름 뭐 루카쿠의 영이 뭐 얼마나 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근본적인 수비가 뭐 무리뉴가 나쁘지 않고, 작년에 이제 AC 밀란과의 대결을 했을 때도 결국엔 밀란보다 로마의 스쿼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기는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는 이번에도 그래도 한 번 더 그 진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솔직히 뭐 지금 액면가로 봤을 때는 경기력 흐름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나간 선수 들어오고 신규 입적인 부분이 더 잘한 건 밀란이 맞긴 한데, 그래도 무버지 플러스 홈로마 플러스 사람답게 좀 해주지 않을까. 로마 프랜스 볼게요. 그 다음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언더사이드 보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밀란이 지난 경기처럼 뭐 그 토리노 잡을 때처럼 4골?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무리뉴가 짬밥이 또 있기도 하고 작년에도 얼추절추 잘 틀어막는 모습. 여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경기 낭트 대 마르세유. 낭트는 주전 키퍼 라폼 빠지고, 그 다음에 제재 얘도 한 경기 뛰고 부상으로 나가리 됐죠. 둘 다 한 경기 뛰고 부상으로 빠졌고, 마르세유대 그리고 그 뭐지 추르비치님 보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3일치는 제가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3일 따로 뭐 2일 따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달이랑 뭐 일주일만 하니까 2번만 해드릴게요. 2번만 할 거면 그냥 뭐 일주일치를 끊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는 뭐 콘도급이야 뭐 퇴장에 뭐 난리 부르스 치고 뭐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한 명 더 있는데 뭐 굳이 안 적고 개 정도 뭐 있고. 이 경기 일단은 낭트가 지난 이제 모나코전 3대3으로 비겼죠. 비겼고, 근데 그 경기 자체가 이번 시즌 제가 들어오면서도 말했지만 낭트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멤버들이 핵심적인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할 거라 말을 했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뭐 모나코 상대로 비겼어요. 근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낭트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거의 원샷 원킬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제 골을 넣으면서 이제 비겼던 경기다. 그래서 뭐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낭트의 경기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위권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 뭐 그 한 방 한 방이 좀 큰 것도 있긴 했는데, 상대는 이제 모나코보다 이제 마르세유 이번 시즌에 이제 빌바오였던 그 감독이 들어오면서 수비적인 부분이 좀 더 타이트한 그런 팀,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모나코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거 생각해도 마르세유가 좀 그 감독 바뀐 부분도 있고 선수들이 앞선에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기행두지도 뛰쳐나가고 뭐 바뀐 부분도 있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추세 낭트는 솔직히 좀 찍기가 그랬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을 보려고 했어요. 보려고 했는데 근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네요. 낭트가 그래도 짬밥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수비 근본의 팀이기도 하고, 마르세유 상대로는 역사상 5연패를 당한 적은 없어요. 4연패는 2번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규 시간 내에서 홈에서의 이제 3연패도 없었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찝찝하네요. 마르세유도 확실히 뭐 예전보다 공격력이 다 강한 팀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그나마 감독 자체가 수비적인 플랜을 들고 나오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엮이짓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낭트 승은 못 지켰어요. 그냥 무엠무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보면은 결국에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언더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스파로테 대 이제 네이메어. 스파로테 딱히 없고, 네이메어는 주전 미드인 세네가 부상으로 빠지고, 첫 경기에 빠졌던 이제 공격수 타버산 빠지고, 뭐 주축 수비수인 발루이도 빠지고, 결정적인 요소도 별로 좀 좋지 않고, 뭐 네이메온도 지금 뭐 골 잘 넣고 막 치고받고 잘하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단지 골에 대한 활약만 있을 뿐이지 수비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 발베이크전 뭐 클린시트 하긴 했는데 스파르타의 활약이 더 낫다고 봐요. 뭐 패전 뭐 2대2로 비겼다 뭐 그런 이제 너무 단순한 방식이 아니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스파르타가 뭐 작년이랑 올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게 선수 구성도 달라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 홈에서의 성과는 항상 뭐 또 잘 내는 팀, 뭐 작년 생각하면 그거는 결국에 강한 팀한테는 약하고 약한 팀한테는 강했던 그 부분도 올 시즌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전형적으로 뭐 네이메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스타트 자체가 골에 대한 부분이 뭐 터지고 있는 것도 있겠는데, 어차피 화력 싸움 가면은 스파르테가 꼴릴 부분은 없지 않나. 저 경기는 배당도 나쁘지 않고 스파르테 승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력의 추세를 보면은 오버를 뭐 찍을 수밖에 없는 뭐 부분이죠. 뭐 언어버는 뭐 언더를 뭐
찍으려면은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노? 됐죠? 저 연기는 스파르타 승에 오버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10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